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너썰 1타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논술에 합격한, 특히 중앙대 논술에 합격한 친구의 합격 후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초대했습니다. 자, 자기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이번에 입학해서 들어가게 된 20살 이민우입니다. 아, 20살. 그럼 고3이네. 고3에서 그냥 곧장 현역에서 간 거네요? 네. 훌륭합니다. 자, 이제 상경계열 갔어요. 네. 경영학과. 네. 이제 일단 먼저 시작해 볼게요. 논술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는 우선 내신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학교는 인서울 상위권 학교였는데 정작 제가 내신은 지방 국립대를 가야 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논술로 바로 눈을 돌린 게 아니라 정시로 눈을 돌렸었어요. 근데 막상 정시만 하자니 수시를 버리기에도 아까웠고, 그리고 논술이라는 전형을 제가 늦게 접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논술을 준비해보자, 그렇게 해서 논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신이 몇 등급이길래? 내신이 3.3등급이었습니다. 총 내신이. 그럼 되게 잘한 거예요. 3.3이면. 근데 이제 지금 말한 3.3으로 학종을 못 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학종을 못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일반고여서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지원하기에 국립대에 갈 내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시작했나요? 저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지방 국어학원에서 그냥 우선 시작을 했었어요. 국어학원에서 따로 그 논술을 전공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냥 국어 선생님한테 글을 써서 가져가고 첨삭받는 식으로 우선 진행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약간 바뀐 게, 제 다른 친구도 논술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로 매주 통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논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지방에서만 하면은 사실상 경쟁자들은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고 논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강을 듣게 됐어요. 그럼 이제 대치동에 처음 올라왔을 때 어디로 왔나요? 아, 박교 논술로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저는 개천절 특강 그리고 음. 한글날 특강들을 틈타서 음. 대치 러셀로 가서 현강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방에서 논술 강의 들었을 때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대치동 강의는 어떤 차이가 나요? 우선 지방 논술의 경우는 제가 들었던 학원만 그런 걸 수도 있으나, 우선 논술만을 준비하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체계적인 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박기호 선생님의 경우에만 봐도 컨텐츠 개발 비용을 상당히 들이시는데, 지방 논술학원의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대학에서 제시해준 기출만 가지고 그냥 기출 풀이를 반복하는 식에서 그치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현강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선 대학의 모범 답안을 또 변형을 하시거나 본인만의 모범 답안을 따로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는 점에서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그 대치동 올라고 생각했을 때 네. 어, 개천절 특강으로 박기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럼 그 전에는 대치동 강의를 뭐 들은 게 있나요? 어, 그 특강을 들으러 오면서 또 다른 학원의 현강을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현강하고 여기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어, 거기의 경우는 약간 첨삭 선생님이 원래 준비돼 있던 선생님들이 아니라 약간 그 특강을 위해서 초빙한 첨삭 알바 선생님들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선 첨삭 선생님들의 질 역시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곳의 경우는 약간 강의실도 너무 열악했었고, 너무 크기가 매우 좁은 강의실이었는데 학생들을 다 몰아넣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계속 약간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박교 쌤 쪽 첨삭팀하고 그 대치동에 있는 그 학원하고의 차이점이 첨삭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어, 우선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여기 대치동 박기호 선생님의 첨삭지는 그 작성법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성을 틀렸으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타 학원에서는 제가 우선 답안지 그 표기부터를 틀렸는데 그걸 지목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내용이 틀렸는데도 고득점을 주셨길래 왜 이게 고득점인지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식으로 끝나셨었어서 약간 그런 점이 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강을 혹시 들었나요? 네, 그 박기호 선생님 시립대 특강 그 부분 쪽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 시립대 특강 인강을 들었을 때 무엇이 도움이 됐나요? 우선 저는 그 모험 답안 대학 측이 준 것만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기호 선생님의 시입대 강의를 먼저 찾아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메가패스가 있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술 선생님들의 그 모험 답안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기호 선생님의 강의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우선 모험 답안이 시립대 측의 형식과 약간 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답은 맞는데 차별성까지 주니까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박기호 선생님의 강의가 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예시 답안이 제시돼 있던가요? 제시된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 논술에 합격했는데 중앙대 논술의 합격 비결은 무엇이다? 이렇게. 합격 비결은 역시 그 모범 답안을 그대로 체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매트릭스 공식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대 1번은 요약형이잖아요. 네. 요약하는데 제시문 가나다라를 4개를 비교 요약하고 키워드 잡아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매트릭스가 적용되던가요? 그게 우선 매트릭스 기법을 표를 그리다 보면은 제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매트릭스를 알기 전 지방에서 논술을 할 때는 놓쳤던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잡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은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공식 기억나나요? 지금은 너무 수험 생활이 끝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내가 가르쳐준 공식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공식을 적어놓고 그대로 표 그려서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그냥 박 교수님의 논술 수업 중에서 뭐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생각나요? 그 매트릭스 공식인데 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시립대 파이널에서 들었던 주의 반제제 그거였는데요. 그 우리가 그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공식들로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하면서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마다 박교 선생님의 그런 간단한 공식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글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상경계열 특히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요? 저는 회계사가 하고 싶어서 CPA 준비할 생각입니다. 꼭 CPA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